안녕하세요. 쌤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 사례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기에 앞서서 다가구 주택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건축법상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먼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상계층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으로 쓰는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일괄 양도한다는 거죠.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시에는 단독주택을 취급합니다. 자, 이와 같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갑은 2013년 1월에 A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였고 17년 8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말은 2013년 1월 취득 당시에는 취득 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에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없다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A주택을 양도했다. 질문이 A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다가구 주택이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는 다가구 주택인지 한번 보시면 지하의 경우에 지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층수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리고 1층에 두 가구를 세를 주고 있고요. 2층도 세 가구를 세를 주고 있고 상계층은 소유주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옥탑도 지금 한 가구에서 월세를 주고 계시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 층수와 옥탑의 경우, 이 옥탑의 경우에도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분 갑의 경우는 아마도 이 1층, 2층, 3층을 주택으로 쓰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상계층 이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고 일괄 양도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걸로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면 이게 다가구 주택이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는 다가구 주택인지 건축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법상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상계층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상계층 이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바닥 면적의 합 다 더하면 290제곱미터죠. 290제곱미터로서 660제곱미터 이하이죠. 이하이고 가구 수도 지금 두 가구, 세 가구, 한 가구에서 6가구죠. 6가구이기 때문에 19가구 이하로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잖아요. 따라서 다가구 주택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층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하의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옥탑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옥탑에는 옥상 부분에는 옥탑이라든지 승강기 탑 그리고 계단탑 등 이런 것도 있죠. 계단탑 등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의 옥상 부분이죠.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 우리가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본 그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이 건축물의 면적의 8분의 1. 이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내벽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얘기하는데요. 누가 그냥 위에서 내려다본 바닥 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바닥 면적. 딱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바닥 면적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닥 면적으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이 옥탑, 승강기탑, 계단탑 등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 면적의 합이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에 포함한다. 사례에서 옥탑의 경우에 수평 투영 면적이 얼마입니까? 24죠. 24제곱미터가 건축물의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을 생각하시면 좋다고 했죠.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본 거에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100이 되겠죠. 100 평방제곱미터의 8분의 1. 100 평방제곱미터의 8분의 1이면은 24보다는 적죠. 따라서 24 평방제곱미터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므로 따라서 이건 층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층수에 포함한다. 옥탑의 경우에 지금 월세로 거주 용도로 지금 쓰고 있죠. 주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상계층이 아니라 1층과 2층, 3층, 그리고 옥탑 해서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주택을 쓰는 층수가 상계층 이하고 주택에 쓰는 층수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고 그리고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죠. 근데 사례에서 1층, 2층, 3층, 그리고 옥탑도 또 층수에 지금 포함이 되죠. 초과되기 때문에, 층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계층이 아니라 이 다가구 주택이 지금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 되죠. 4개층이 되기 때문에 일괄로 양도를 했지만 4개층이 되어서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판단한다. 다세대 주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판단이 되면 사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주택수가 4주택자가 되는 거죠. 4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4개의 주택 중에서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주택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일괄 양도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소유주가 선택한 그 하나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가장 유리한 거는 3층이 한 가구이기 때문에 3층 부분을 선택을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즉 전체가 아닌 3층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옥탑 부분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층수를 선정할 때 이 옥탑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근데 그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이 합이 옥탑뿐만이 아니라 옥탑과 승강기탑, 계단탑 모두 합해서 그 부분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층수에 포함이 되고 층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지 않으면은 다가구 주택인 거죠. 근데 주택으로 사용한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상계층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4개층이 돼서 4개층 이상이 돼서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일괄 양도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3층 부분을 비과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가구 주택에 대한 판단은 어느 시점에 하느냐? 양도 시점에 하는 겁니다. 양도일에 다가구 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에는 2023년 2월 현재 다가구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검토를 사전에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2023년 2월이 양도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이 상황을 이 주택을 쓰고 있는 옥탑 부분을 용도를 변경하셔서 주택 외의 용도를 사용하신다든지 하게 되면은 양도의 시점에는 주택을 쓰는 층수가 상계층만 해당이 되어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죠. 그러면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해서 겸용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겸용주택에 해당이 되고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이 12억 이하라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옥탑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 우리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옥상 부분의 수평적 면적이 6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의 층수에 포함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가구 주택 사례 1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